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시민발전 태양광 부지에 깔린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pH 농도가 1년 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측정한 수치와 1년 전 환경부 조사 수치가 비슷해 저감 대책이 효과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pH 농도 검사에 이은 용출 검사, 시료 채취 검사 등 최종 감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법정문화도시 지정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사업을 펼쳤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군산시는 탈락 원인을 분석해 재도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익산 복합청년몰 중앙놀이터에 17개 청년 점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 확보가 절실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새만금 시민발전 태양광 부지에 깔린 제강슬래그 침출수의 pH 농도가 1년 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에 측정한 수치와 감사원이 지난달 30일에 측정한 수치가 비슷하고 강알칼리성인 11을 넘는 지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모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태양광을 흡수하는 모듈 22만 장이 깔린 새만금 육상 태양광 2구역. 감사원이 지난달 30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와 관련해 이곳에 사용된 도로 보조기층제에 대한 환경 유해성 시험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침출수의 pH 농도를 측정한 결과 80%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왔습니다. 육상 태양광 2구역 슬래그가 깔린 도로 한 지점에서는 강알칼리성인 12.09가 나왔습니다. 도로 주변과 저류지에서 반응한 pH 농도는 모두 10개 지점에 대해 각각 2차례씩 검사한 결과 1차 검사와 2차 검사는 미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차 검사에서는 8 이상이 6곳, 9 이상이 3곳, 12 이상이 1곳을 보였고 2차 검사에서는 8 이상이 4곳, 9 이상이 4곳, 10 이상이 1곳, 12 이상이 1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에 따른 pH 기준치 5.8에서 8.6을 벗어난 곳은 1차와 2차 각각 8곳으로 측정됐습니다.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측정한 pH 농도는 2구역과 3구역 사이 7개 지점에서 9 이상을 보였고 이 가운데 한 곳은 지정 폐기물로 관리해야 하는 12.5 기준을 넘은 12.85가 나왔습니다. 당시 원인 파악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환경부의 입장에도 1년 전에 비해 pH 농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제강슬래그를 사용할 경우 숙성 등이 제대로 됐는지, 9 이상일 경우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강슬래그를 사용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pH가 측정 장소 대부분에서 먹는 물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것은 제강슬래그의 숙성 정도나 사용 용도, KS 품질 규격 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년 넘게 논란이 일고 있는 새만금 제강슬래그. 이번 pH 검사 결과에 이어 용출 시험과 수질오염 물질 함유 여부 등 감사원 감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지난 2020년에 발의된 이후 2년 넘게 묶여 있었던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새만금 개발공사 투자진흥지구 조성, 새만금 기본계획 제안 시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진행 등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새만금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새만금 생태환경단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만금 환경생태단지 관리단은 올해 야생생물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해보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5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종은 수달, 삭, 수리부엉이뿐만 아니라 새오리기, 물수리, 독수리, 잿빛 개구리매, 맹꽁이 등 5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환경생태단지는 지난 6월 일반인에게 개장해 생태계 기능 복원과 체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올해 안에 완공될 전망입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조만간 건축 공사를 끝내고 새만금 잼버리가 열리기 전인 내년 7월쯤 개관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는 전시물 제작과 설치, 장비를 시험 운영할 예정입니다. 새만금 간척박물관은 2년 전 350억 원을 들여 5,400여 제곱미터의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 공무원 가운데 절반이나 보직 기간을 어기는 등 인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국과장급은 2년, 복수직 4급 이하는 3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청은 필수 보직 기간을 어긴 사전 전보 비율이 2019년 41.1%, 2020년 47.8%, 지난해 52.6%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과장급 14개 직위의 평균 재직 기간은 5개월로 과장급 필수 전보 기간인 2년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승격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이 계류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전국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난립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국회 임시회에서 법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제4차 법정 문화도시 지정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돼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해 왔는데요. 군산시는 탈락 원인을 분석해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원 기자입니다. 군산시가 문화도시 지정에 최종 탈락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제4차 법정 문화도시를 발표했습니다. 고창군을 비롯해 울산광역시, 대구 달성군, 의정부시, 영월군, 칠곡군 등 모두 6곳입니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예비 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우선 군산 문화도시센터를 구성해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했습니다. 또 27개 읍면동의 문화거점으로 동네 문화카페와 문화공유대학을 운영해 문화공동체 기반을 다지는 한편 말랭이 마을과 옥산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문화도시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문체부는 예비문화도시 사업 추진 결과와 추진 기반 확보 여부, 효과 및 가능성을 기준으로 심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흡했다라기보다는 제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하고 6개 지자체를 선정하다 보니 상위 6개 지자체에 대해서 지정이 된 거거든요. 하지만 기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체부 규정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에 한 차례 실패한 자치단체는 다음 차수에 재도전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내년 5차 문화도시 사업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4차 예비도시로 신규 지정된 8곳이 있습니다. 그 8곳은 모두 재지정해서 한 번 더 내년 5차 예비문화도시에 재도전할 수 있고요. 이번에 선정된 6개 자치단체 중 고창군을 포함한 3곳은 재도전 자치단체란 점도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의 문화 참여도를 높이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지만 탈락하게 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문체부의 지침 내용을 토대로 재도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문화도시에서 탈락한 8곳이 재도전 기회를 받았고 지난 9월 신규 예비문화도시 8곳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제5차 문화도시 선정을 놓고 최대 16곳의 자치단체가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가 탈락의 아픔을 딛고 재도전을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익산 보석박물관의 내년도 예산안이 본래의 취지를 잃어버렸다는 의견이 익산시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는 보석박물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전체 22억 9,300만 원 중 보석 테마공원 예산 편성이 13억 5,400만 원, 60%에 육박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박물관 본연의 업무보다 놀이시설에 집중했다며 보석박물관과 테마공원을 분리하고
별도의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세워 관광단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군산시가 27개 읍면동에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복지 사각지대 신고센터는 공공요금 장기 체납자와 전입 미신고자, 연락 두절 가구 등 위기 가구에 대한 신고를 받습니다. 군산시는 또 읍면동별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날을 지정해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 서비스 상담과 사각지대 발굴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익산시와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에 손을 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과 돌봄 시스템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사업비 18억 5천만 원이 투입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익산시 월성동에 만들어지며 5년간 위탁 운영된 후 익산시에 기부 체납됩니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은 스마트팜으로 운영됩니다. 익산시가 보석 문화도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가 7일 마련한 시민토론회에서 백진 서울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익산 보석산업의 가치와 발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익산 보석산업 활성화의 방안으로 익산 보석문화거리 만들기, 익산 보석산업 고급 마케팅, 성수동 수제화거리 사례의 시사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한편 작년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된 익산시는 보석산업의 문화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점마을 환경 피해 내용 등을 기록한 책이 올해의 환경책으로 선정됐습니다. 환경정의는 전문가 선정위원회를 거쳐 올해의 환경책 12점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손문선 좋은정치시민의 대표가 펴낸 장점마을 탐욕이 부른 환경참사가 포함됐습니다. 장점마을 탐욕이 부른 환경참사는 모두 263페이지로 구성됐고 환경오염 피해와 원인 규명 활동 기록 등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익산 중앙시장 복합 청년몰에 지역의 젊은 청년들이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모였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초에 정식 개장할 예정인데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운영된 청년몰마다 점포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지속 가능성과 자생력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중앙시장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복합 청년몰 상상 놀이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돼 국비 등 35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1층에는 다양한 음식점이, 2층에는 주얼리와 피부 미용 등 서비스 업종이 들어섰습니다.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창업 성공의 꿈을 안고 17개 점포를 열었습니다. 저는 이 청년몰 안에서 저의 어떤 창업에 대한 노하우랑 경험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관건은 청년몰의 지속 가능성과 방문객 유입 경쟁력 확보. 그렇지 못한 청년몰은 정부 지원이 끝남과 동시에 점포 폐업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군산 공설시장 청년몰은 지난 2016년 20개 점포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또 전주 남부시장은 33개 점포에서 12개가 폐업했고 김제 아리락은 10개 점포에서 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익산에 앞서 먼저 운영된 도내 6개 청년몰의 점포 폐업률은 평균 27%에 달합니다. 익산시는 청년몰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다이로움 혜택을 확대합니다. 기존에 제공된 인센티브 20%에 청년몰에서 사용하면 1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 청년몰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좀 많이 찾아와 주셔서 또 청년몰이 운영되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만큼 전문적인 컨설팅 지원이 계속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도심에 청년몰이 위치한 만큼 핵심 상업지역으로 몰리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유도할지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영등동, 신동, 노현동이 지금 라인과 이 중앙동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넘어오려면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여기 주변이 활성화가 되면 더 나아요. 청년몰이 아예 사라진 전주 신중앙시장을 제외하고 도내 7번째로 닻을 올린 익산 청년몰.
성공한 점포가 확장 이전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청년 창업가가 다시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째 7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만 4,71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며 유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41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54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965명을 비롯해 군산 390명, 익산 38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5일 기준 1.02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정부와 다른 방역을 추진하면 도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 방침이 변하지 않는 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남과 대전시는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사라진 만큼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쯤 익산 망성면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익산 망성면의 한 농장에서 지붕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 A씨가 추락했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새는 물이 전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도내 상수도 누수율은 22.4%로 전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이는 시설물이 낡아 효율적인 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내 상수도 간 18,000여 킬로미터 가운데 21년 이상 된 노후관은 37%, 6,900킬로미터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고창군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고창군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고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등 160억 원을 들여 치유 문화도시를 주제로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창군은 다양한 농특산물과 관광산업,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스타항공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을,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최종 결정권자로 판단되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형평성 논란을 낳자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이 지원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지원액을 당초보다 2만 원 늘려 1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도교육청은 19만 1,000원을 지원하려다가 13만 5천 원으로 줄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됩니다. 한편 도내 어린이집은 사립유치원에 비해 지원금이 너무 적다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최정호입니다. 1900년대 대한제국 초기 익산의 행정과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근대기 익산의 모습을 그려낸 익산 총세록을 번역 발간했습니다. 총세록에는 익산 초기의 지방행정과 익산군 수령의 일상생활, 대외활동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총세록은 익산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로움 주차 패스가 익산시 2030 정책기획단 발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6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열린 제6회 2030 정책기획단 최종 발표회에서
이를 비롯한 10개 정책이 최종 제한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다이로움 주차 패스는 다이로움 어플을 활용해 주차장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우수상에는 익산에서 일주일 살기, 익산 위켄드와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익산 다이로움 모두 투어가 선정됐습니다. 분양이 저조한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가 입주자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LH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거주지역 제한과 무주택 요건,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완화했습니다. 특히 순번에 따라 원하는 동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 평화지구 LH 아파트의 청약률은 현재 2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 자동차 포럼이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40회 전북 자동차 추계 포럼은 오늘 15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와 언택트가 만드는 코로나 이후의 직장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산업에서 비대면이 활성화됐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도 이를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이 필요한 점이 논의됐습니다. 이와 함께 전북 자동차 포럼 2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려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다자녀 가정을 위한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빵빵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일간 네이버 신청서 작성과 SNS 인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늦가기 학습자들이 그려낸 시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문해 지금 나는 봄이다를 주제로 한 문해학습자 시와 작품 전시회가 14일까지 익산 영등동 CGV 지하보도에서 개최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흐린 가운데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흐리며 1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